안녕하십니까. NRMS의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화응답 하모니 리스판스 진동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 리스판스를 진행하기 이전에 모달 해석을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이 모달 해석을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조물이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환봉, 좀 두께가 얇은 환봉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봉이 양쪽에 고정되어 있으면 실제로 저희가 진동 해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하중을 가했을 때 얼마나 공진현상이 발생을 할 거고, 그 공진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응력이 항복강도 범위 내에 있는지 또는 소승 영역을 넘어서 파단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각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고유 진동수를 좀 확인을 하는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유 진동수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고유 진동수에서 발생하는 주파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대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 진동수가 우리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기준점 뭐 이하나 아예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주위에 있다면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헤르츠로 저희가 응력을 줬을 때 하중을 줬을 때 그 하중에 대해서 그 헤르츠대에서 변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이가 발생을 하고 그 변이가 발생을 한 부분에 의해서 응력이 발생할 건데 그 응력이 항복 강도보다 낮다면 저희가 뭐 고심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유 진동수의 헤르츠에서 진폭이 커졌는데 그 진폭이 항복 강도를 넘어간다. 진폭에 의해서 발생한 응력이 항복 강도를 넘어간다 하면 이제 데미지를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석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달과 하모니 리스판스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연결을 해놨는데, 먼저 모달을 이렇게 모달을 걸고 오고 그 다음에 하모니 리스판스를 들고 와서 이 솔루션에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델을 불러오면 이렇게 모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델은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보면 스트럭처럴 스틸로 되어 있고 SN 커브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이제 필요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SN 커브가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SN 커브에 대해서는 SN 커브라는 것은 일정한 사이클을 구조물에 계속 반복을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응력인데 이 응력이 발생하는데 그 응력을 계속 가하게 되면 응력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그 응력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사이클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SN 커브는 고해집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격자 생성하고 난 이후에 어널리시스 세팅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모달 해석에서 맥스 모드 투 파인더, 그래서 몇 차 모드까지 찾아가냐 합니다. 그래서 1차부터 제일 변형하기 쉬운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제일 변형하기 쉬운 형태라는 의미는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에서 변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총 6차수까지 모드를 확인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양쪽은 픽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픽스를 시켜 향후에 이제
조화 응답 하모니 리스판스에서 일단 가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다음과 같은 주파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모드는 RV 방향으로 조금 이동을 하는 이러한 형태가 나왔고, 아마도 2차 모드도 주파수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차 모드는 이제 이 방향 쪽이죠. 그리고 3차 모드는 4800Hz. 이제 두 번의 변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형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 4차 모드도 이제 좌우 방향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헤르츠 모드 형태가 나올 때 이 변이의 값을 보시면 이게 왜 이 정도 변이가 발생할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모달 내색에서는 변이의 형태를 중요시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차 모드는 이제 세 분이 이렇게 꺾이네요. 9448Hz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나왔고, 실제로 가장 변이가 발생하기 쉬운 게 이 부분이 가장 잘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발생하기 쉬운 쪽부터 이렇게 변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달에서 해석이 진행이 다 되었으면 이제 하모니 리스판스로 갑니다. 그래서 하모니 리스판스로 가면 이제 모달에 t는 0일 때 초기 조건이 이제 모달을 해석한 게 초기 조건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세팅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세팅에서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파수대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1789Hz에서 9451Hz 정도 되거든요. 이게 6차 모드까지. 그래서 아마 가장 큰 변이는 1, 2, 3, 4차, 3차, 4차 정도까지 보면 거기에서 가장 큰 변이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1000에서 5000Hz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Hz면 4차 모드까지만 진동수가 발생하는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000Hz 이상은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5000Hz까지만 결과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확인을 할 건데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 일단 NO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100Hz에서 5000Hz까지 일단 100Hz 단위로 저희가 나눠 보겠습니다. 4900Hz니까 49개를 하게 되면 여기 아마 100Hz 단위로 계산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하중을 주든지 간에 그 하중이 100Hz부터 5000Hz까지 49등분을 했으니까 100Hz 간격으로 100Hz에서 우리가 가진 준 걸 조건을 준 걸 100Hz로 테스트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00Hz로 또 테스트를 하고 300Hz로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총 5000Hz까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초당 5000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당 5000번을 반복을 하는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일초에 100Hz도 많은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진동 전공이 아니라서 이 정도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의미는 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포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로드에서 포스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포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Z 방향 쪽으로 1000N을 포스를 주었습니다. Z 방향 쪽으로 1000N을 힘을 가하고 힘을 빼고 힘을 가하고 빼고 가하고 빼고 이렇게 계속 진동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진동 횟수를 다음과 진동 횟수를
100Hz부터 5000Hz까지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임 도메인이 아니고 주파수 도메인이라서 실제적으로 타임 도메인처럼 순간적으로 변하는 응력의 값이나 양상들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순간적으로 변하는 값보다는 이 전체적인 수명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했을 그 헤르츠를 주기를 가지고 진동 가진을 줬을 때 타임 도메인에서는 생각해 5000Hz라고 하시면 1초에 5000번을 계속적으로 해석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비정상 상태로.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고 전체적인 경향을 좀 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경향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일단 해석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되었으면 솔브를 눌러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해석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위에 뭔가를 바꿨나요? 다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금방 됩니다. 이게 뭐 시간 도메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는 거라 해석은 이제 금방 되고, 그래서 200Hz부터 5000Hz까지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Hz부터 5000Hz까지 진행을 했는데 과연 어떤 헤르츠 파수에서 진폭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인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저기 1789.3Hz가 1차 모드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에서 디포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포메이션은 우리가 하중을 준 쪽과 동일한 면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중을 준 건 Z 방향으로 하중을 줬죠. 그래서 Z 방향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설정해 놓은 100Hz에서 5000Hz까지 이렇게 해서 결과를 그리고 스페이셜 레졸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에버리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최대값을 볼 거기 때문에 유저 맥시멈으로 선택을 해서 evaluate all result를 합니다. 이미 계산이 완료가 됐기 또 솔브를 눌러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evaluate all result를 하시면 계산된 결과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 여기에서 약 10.456mm의 변이가 발생을 하네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낮아집니다. 낮아져 가지고 5000Hz에서는 0.175mm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 포스를 주었을 때 100N을 주었을 때 그 100N을 100Hz로 테스트하고 200Hz로 테스트를 하니까 변이가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얘를 1000Hz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변이가 이 정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변이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변이가 작습니다. 이 변이가 작은 이유는 실제 이 해석의 공진 주파수가 1789Hz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에서 1800Hz, 1800Hz의 위상각이 실제 초기 각에서보다 위상이 변합니다. 초기 조건에서 방향이 이제 변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이 변하게 되면 이 변화는 이 변화 지점에서 최대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800Hz가 된 거죠. 저희가 이제 모달 해석을 통해서는 1789.3Hz였는데 1800Hz니까 공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실제 공진의 발생에 의한 진폭의 영향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1800Hz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1차, 2차 모드에서 공진이 발생해서 진폭이 커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위에 이제 일정한 진동을 발생시키는 진동 소스가 실제적으로 뭐 이 정도가 안 된다 하면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 정도밖에 응력이 발생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었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변형의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포메이션에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해서 일단 라스트 쪽이니까 이벨리에이트 올 리절트를 하면 0.17mm 정도 변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라스트 보시게 되면 5000Hz죠. 이 5000Hz는 0.17 5mm가 발생하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0.175mm가 발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175mm가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곳이 보면 주파수가 1800Hz의 윗삼각이 96.84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800Hz의 수입 페이즈 윗삼각의 수입된 게 96.841 96.84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다시 retrieve this register 하시면 10.456mm가 나옵니다. 그래서 10.456mm가 진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1, 2차 모드에서 나타나는 진동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700이니까 1, 2차 모드였죠. 그래서 다른 쪽의 진동은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진동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5000Hz까지를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통해서 100Hz로 가진을 하게 되면 100Hz부터 1800Hz로 가진을 100Hz나 그런 데서는 변이가 났고 1800Hz에서 가장 높은 응력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값이 1000N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값이 뭐 가속도의 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응력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기서 frequency response에서 스트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지정을 하고 이게 normal 스트레스입니다. 그래 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게 이제 노멀한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축을 Z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Hz에서 5000Hz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잠시만요. 네, average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맥시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대 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여기 보시면 1800Hz에서 페이지 앵글이 83.753도에서 변할 때 그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에서 이제 변형이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각도만큼 기존에 대해서 이제 이 차이가 발생을 각도의 위상각이 발생을 했느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83.753도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3651.3 3651.3이라는 응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도 스트레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트레스, 노멀 스트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 Z 방향으로 저희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valuate all result를 하면 10.628 여기 보면 약 11 정도 되죠. 그래서 실제 값이랑 조금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은 5000Hz일 때 윗삼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26.954 그래서 5000Hz일 때 26.954인데 이게 여기 수입 페이즈 체인지는 입력을 하실 때는 뒷부분에 나온 윗삼각이 마이너스 되어 있으면 플러스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1.98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11.984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응력이 발생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일단 가장 큰 응력은 물론 이게 변이가 가장 큰 곳에서도 응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노멀 스트레스보다는 저희가 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456이죠. 토탈 디포메이션 10.456에 1800Hz에 96.841. 그래서 저희가 1800Hz에 96.841 1800Hz에 96.841로 이번에 노멀 스트레스가 아닌 이퀴버런스 스트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퀴버런스 스트레스 등각력을 보는 이유는 이 등각력을 기준으로 저희가 피로 수명을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11,54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에서 실제 이제 이 공진에 의해서 이 부분은 완전히 파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뭐 피로 수명 해석을 하나 하지 않으나 이 부분에서 완전히 파손이 될 겁니다. 그래 데미지가 1을 훨씬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가지고 인서트에서 이 퍼티거 툴이 있습니다. 그래 퍼티거 툴을 가져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라이프를 보겠다. 그리고 데미지를 보겠다. 그리고 세이프티 팩터를 보겠다. 네. 자, 퍼티거 툴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를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주파수 때가 1700Hz입니다. 가장 높은 주파수 때가죠. 그래서 우리가 1700Hz 잠시만요. 이게 1800Hz죠. 그래서 1800Hz에서 1초 동안에 가진을 1800Hz로 1초 동안 1초 그러니까 1초니까 1800번을 이 포스를 가진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결과값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valuate all results 하면 라이프를 보게 되면 여기 헤르츠면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1800Hz는 이 부분이 완전히 파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0.001초 시작하자마자 파손이 돼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1800Hz에서는 공진현상 때문에 이 부분 파손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미지도 보시면 여기 1을 기준으로 잡는 건데 네 1을 기준으로 잡는데 잠시만요. 여기서는 데미지가 이제 초당으로 또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낮은 쪽이 0.0018이죠. 그래서 세이프티 팩터 보면 0.0398로 거의 세이프티 팩터도 아예 이제 좀 완전히 부서지는 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00Hz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Hz일 때 아까 보시면 변이가 5000Hz일 때는 여기 위상차가 178.41입니다. 1000Hz일 때는 178.41. 그래서 이때 응력을 보면 210MPa 정도 여기서 나오죠. 이제 응력이 그렇죠. 최대 변이로 발생할 때 210MPa 정도 응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퍼티거 툴을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5000Hz일 때는 피로 수명이 얼마 정도 되는지 5000Hz로 가진을 했을 때 1초에 5000번 가진을 하는 거죠. 1초에 그래서 1초 동안 이제 가진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4.23초 정도의 얘를 쓸 수가 있습니다. 5000Hz로 가진을 하면 그 4.23초 정도 한 2만 번 정도는 반복을 할 수 있죠. 그때 발생하는 응력이 210.52MP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보시면
여기 있죠. 214메가파스칼에서 2만 사이클을 반복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 결과가 보면 210메가파스칼의 응력이 발생하는데, 이 응력이 발생했을 때 약 2만 사이클 정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프도 보게 되면 약 5000Hz니까 1초에 5000번을 가진을 했죠. 거기다가 4를 곱하게 되면 4, 5, 22만 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2만 번 정도 가진을 하게 되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힘으로서 5만 헤르츠, 이 5000Hz로 가진을 하게 되면 약 2만 번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2만 사이클 정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SN 커브에도 보면 응력이 214메가파스칼 때 2만 사이클 정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석 결과 프티거 툴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 라이프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2만 사이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파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뭐 응력이, 그래서 이때의 변이도 보면 상당히 변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1800에 96.841. 잠시만요. 5000에 178.41. 5000에 178.41. 그렇죠. 이때 변이가 당연히 0.1mm 정도 변이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0.1mm 정도밖에 변이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진 현상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공진 발생 시에는 변이가 엄청나게 크게 가지고 10mm 정도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5.1일 때 0.7mm 정도 변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변이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반복 횟수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2만 사이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비료 수명 해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변이가 여기서 최고점일 거냐 10.456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00Hz 간격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값이 실제적으로 1800Hz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널리시스 세팅에 가시면 클러스터 리저치라고 있습니다. yes를 하시고 이거 20개 정도를 하시면 얘가 이제 인위적으로 20등분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공진에 의해서 주파 진폭이 가장 큰 영역에서 조금 더 조밀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주파수 대의 진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솔브를 눌러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6mm였습니다. 그죠? 앞에는 10.5mm인가 그랬었는데, 그죠? 그리고 주파수 때도 1784.8Hz입니다. 주파수가 틀리죠, 그죠? 그리고 5000Hz일 때는 0.17575. 그래서 이큐브런스 스트레스에서도 5000Hz일 때 내나 210메가파스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파수대를 보면 0.175에서 5000에 마이너스 178.41, 5000Hz에서 마이너스 178. 똑같네요. 그래서 210.52 메가파스칼 정도 응력이 나오고, 그때의 라이프를 보면 내나 4.23. 그 2만 사이클 정도 이 제품은 1000뉴턴 1000뉴턴의 힘으로 5000Hz로 가진을 1000뉴턴의 힘으로서 5000Hz의 가진을 하게 되면 그때 2만 사이클 정도를 쓸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팩터는 1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안전율이 1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근데 이 안전율은 아이덴티파이를 저희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어느 걸 기준으로 얘기했는지 1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1초를 기준으로 했는지 여기에 여기에 숫자를 입력을 하는 거는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안전율의 의미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조 해석에서 단순히 나오는 안전율의 개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좀 복잡한 수식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그 매뉴얼이나 뭐 유저 가이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안 나오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폭이 반복이 될 때,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오토 스케일이 아닌 트루 스케일을 한번 보도록 해서 거의 아마도 이렇게 이제 진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5000Hz로 진폭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뭐 공진이 발생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건 또 하중에 따라서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하중을 주가지고 이 주파수 영역대에서 실제 수만 사이클을 테스트를 직접 해보고 그때 변이라든지 응력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5000 사이클이죠.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이걸 5000 사이클이 아니고 만 사이클로 뭐 진행하겠다 하면 저희가 이제 만 사이클로 진행을 하면 실제 이제 이 공진 주파수에서 나온 영역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시면 그때도 1차적으로는 여기서 나오고 2차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높게 나오네요. 그래 이 부분이 보면 이 순간적으로 끊기는 부분들, 이 부분은 한 이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을 한번 볼까요? 낮아지다가 갑자기 변이가 높아졌는데 네, 그래도 0.16mm 밖에 안 되네요. 그 9000Hz 정도에서. 그래서 이 헤르츠 정도에서 이제 2차 공진 현상이 일어나긴 하는데 너무 아주 변이가 작네요. 이 하중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